정부와 삼성은 한 몸이었고 경찰은 호위무사였다. 언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미디어오늘 1177호 일면 기사는 2007년 아무도 황상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입니다. 선배! 몇 년 차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삼성의 공식적인 사과로 반도체 직업병 괴담이 이제 11년 만에 진실이 됐는데 어떤 일이 11년 동안 있었는지 너무 길겠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반올림이 2007년 11월 달에 20일에 발족을 했어요. 이 대책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이제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가 계셨던 거고요. 만들어지자마자 제보가 쏟아졌대요. 정말. 아, 진짜? 네, 정말 제보가 쏟아졌대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했었던 피해자 5분이 모이셔가지고 처음으로 집단 산재 신청을 하고. 근데 그때 발표됐던 거 보면은 백혈병만 13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계열사, 삼성 계열사에서도 6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제보가 접수된 게 있고, 뭐 유산, 뭐 이런 아니면 난치성 질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접수가 됐다. 이런 게 기자회견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처음으로 산재 신청했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불승인이 떨어져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이거 산재로 볼 수 없다고. 예. 어쨌든 2014년도에 또 그러니까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요. 이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정부 기관이 다 이제 삼성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반올림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에 그냥 같이 소송을 대응하자라고 한 거죠. 특이했던 거는 경찰인데 반올림에서 11년 동안 이렇게 싸움을 해온 이종란 노무사라고 그분도 계신데 진짜 대단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정부와 삼성은 한 몸이었고 경찰은 호위무사였다 이런 말을 인터뷰 중에 하셨는데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박지연 씨. 2010년도 3월달 말에 돌아가신 그 박지연 씨 빈소거든요. 그 망자의 빈소에 경찰이 찾아오진 않잖아요. 경찰이 경비를 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망자의 빈소에 거기가 이제 강남 성모병원이었는데 장례식장 거기에 뭐 경찰이 상주를 하면서 서 있고 당연히 반올림 활동가들을 같이 산재 소송을 하고 같이 싸웠던 유족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죠. 이제 그들을 막 체증을 하고 되게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싸움 중에. 그러니까 이제 반올림 활동가들은 발인 때 박지연 씨 영정이 뭐 찍힌 피켓이나 아니면은 뭐 사과하라, 뭐 진상 규명하라 이런 피켓을 준비해가지고 그 성모병원이랑 그 강남에 있는 삼성 그 서초 사업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피켓을 드는 순간 그 5분 만에 그 7명 활동가를 이렇게 전원 연행해 갔다고 뭐 불법 집회라는 명분으로.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에서는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직원들도 교육했다고 해요? 그때는 여론 뭐 언론 할 거 없이 황상기 씨의 말을 괴담이라고 치부를 했었는데 이 백혈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이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뭐 괴담이라거나 아니면 불순단체의 잘못된 선동이라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이제 교육을 했다고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반올림 활동가 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계속 삼성 편에서 서 있었던 건가요? 그 과정에서는 산재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 뭐 법원, 삼성을 상대로 계속 기자회견하고 싸우고 소송 넣고 이런 식으로 그 피해자 찾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입증하려고 자료도 계속 찾고 뭐 보고서도 찾고 막 그런 싸움을 하다가 이제 2012년 말 2013년 초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쭉 대화를 해오다가 지금까지 온 거죠. 네, 지금까지 왔는데 중간에 파행이 되게 많았죠. 대화가 단절된 그 기간들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2013년에 시작한 대화가 파행을 거듭하다가 이제 2018년도 중순에 중재위의 조정위의 어떤 중재로 지금의 안이 도출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여러 가지 있겠고 가장 큰 거는 어쨌든 반올림이나 피해자들이 싸운 거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2월 달에 석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또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그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쵸.
거랑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이제 그게 또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보도되고 있는. 네네네. 이제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도 추측해 볼 수는 있진 않을까. 네. 근데 그런 말을 하셨어요. 황상기 아버지께서 인터뷰 때 이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 11년 동안 끌어왔고 그동안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데 이거 자체는 정말 삼성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부끄러운 것이고 내가 판사라면 절대 이거를 참작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황상기 아버지는 법원은 이걸 참작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2007년에 그 황유미 씨가 사망하면서 이제 황상기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이걸 좀 모든 언론이 잘 관심을 안 가져줬다고 해요. 근데 뭐 최초 보도한 곳이 말지라는 곳인데 말지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궁금해요. 그 말지 첫 구절을 보면은 2007년도 1월 언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남성의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꼭 한번 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시작하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황상기 씨인데 황상기 씨가 왜 말지에 전화를 하게 됐냐 그게 또 사연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싶은데 찾을 곳은 마땅찮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역의 정당도 가고 지역 시민단체도 가보고 하다가 이제 지역 방송사 모 방송사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뭐 우리 딸이 뭐 2년 만에 일을 하다가 뭐 건강한 딸이 2년 만에 백혈병에 걸려서 이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 6명이 더 있고 그리고 같은 라인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사망을 했더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회사 공문을 받아오라고 그게 직업병이라는 회사 공문을 받아오라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공문을 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낙심을 하고 계시다가 삼성 광고를 받지 않는 언론사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좀 작은 언론사들을 찾기 시작했대요. 근데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어디서 그래서 이제 유미 씨가 그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컴퓨터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거대로 막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 보시다가 우연히 이렇게 말지 연락처를 보게 됐고 그걸 보자마자 또 바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막 우리 딸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럼 바로 저희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전화를 한 거의 직후에 이렇게 속초로 내려가서 유미 씨 인터뷰를 다 땄대요. 그 자료가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어요. 유미 씨 인터뷰를 딴? 네, 그때는 살아계셨거든요. 살아계셨어가지고. 네네. 근데 유미 씨가 인터뷰하고 뭐 한두 달 후인 3월 6일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한 달 후쯤 이제 딱 책이 딱 발간되고 황유미 씨가 사망하고 나서 대책위를 그 황상기 아버님께서 발족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것조차도 보도하는 언론이 적다고 어느 언론사가 보도를 했어요? 그 2007년도 4월 말지 보도 나고 나서부터 대책위가 발족할 때까지 정말 이 두 신문 외에는 별로 보도한 곳이 없고 이제 공식 기구인 대책위가 발족할 때는 그 현장에 5곳이었는데 뉴시스, 경향신문, 한겨레, 그다음에 진보 언론인 참세상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프레시안 이렇게 5곳만 대책위를 발족했다는 기사를 썼고 그 이후에는 그럼 계속 또 보도가 없었어요? 보도량이 많진 않았었어요. 그럼 11년 동안 또 다른 언론은 어떤 곳이 얼만큼 또 보도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반올림 보도를 가장 열심히 한 이제 일간지 중에서 이제 한겨레랑 그리고 가장 발행 부수가 많으면서도 반올림 보도를 가장 보기 힘들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3가지만 비교를 해봤었는데 기사 검색 프로그램에서 이제 반올림이랑 삼성반도체 키워드 2가지로 검색을 돌려봤을 때 11년간 한겨레는 209건 정도가 나왔고 그 조선일보는 39건. 근데 조선일보는 또 제목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 비교로 하니까 참 상반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재 집단 신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역학조사가 들어갔고 보건공단에서 그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백혈병 발병률은 좀 일반인과 비슷한 수치로 나왔고 그리고 뭐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한 2배에서 5배 정도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유의미하게 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겨레는 반도체 산업
림프종 연관성 규명, 백혈병 산재 논란이 여전히 숙제. 그러니까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조사에 맹점이 있을 것이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선일보는 뭐 반도체 공장 근로자 백혈병 발병률 일반인과 비슷.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아니면은 뭐 그 벤젠이라는 게 이제 1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이게 공장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결과거든요. 그 반올림도 이때 그 연구 결과를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건데 이제 이거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발암 물질 극미량 검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이 국내 반도체 공장 극미량 검출. 네, 극미량이라고 하고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이 쓰지 않고. 근데 뭐 같은 날 한겨레는 뭐 삼성 등 반도체 공정서 발암 물질 공식 확인. 23일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가 이제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보도 비평을 하셨는데 어땠는지. 지금 11년이 지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고, 그런 느낌을 바탕으로 이제 아침 신문 속가보기를 했는데. 여전히 한겨레에서 그 백혈병 사과 소식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어요. 24일 아침 종합 일간지에 한겨레는 5건의 기사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이 3건, 한국일보가 2건, 그 다음에 조중동에서 이제 1건씩을 보도를 했는데, 조중동에서 한 건씩을 보도했는데 특히 좀 재밌는 점은 조선일보 보도가 재밌었어요. 조선일보는 15면에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박스 기사를 작게 썼는데 1면이랑 3면을 털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힘들다.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발된 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때문인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위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짜여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 라는 식의 보도를 해서 이렇게 15면의 백혈병 사과 소식은 11년 만에 이뤄졌는데 작게 보도했으면서 1면 3면에 이제 대기업이 걱정된다, 삼성이 걱정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던 게 전 좀 11년 동안 조선일보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공연히 다들 이제 아는 사실인데 제가 언론사 이제 광고 국장님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는, 근데 여전히 조선일보가 삼성의 광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매체인데 보도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내용도 살짝 썼습니다. 조선 미디어 그룹이 한 해에 삼성한테 가장 받는 돈이 가장 언론사 중에서는 많다고 해요. 황상기 아버님께서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작은 언론들 힘이 빛이 났다. 11년간 삼성 광고를 받는 언론은 왜곡을 일삼았고 광고비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들은 바른 말을 전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이제 썼어요. 일면 기사 마지막에 이 언론의 지형을 느끼신 것 같아요. 광고와 유착된 언론의 지형. 언론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법원, 경찰 다 도와주지 않고 비슷했다고 보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분이 없었으면은 이 문제도 묻히는 문제였을 거잖아요. 그 진짜 황상기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은 황유미 씨 아프기 시작한 게 2005년 2005년 6월에 확진을 받으셨어요. 백혈병. 그러니까 이 이후로 지금까지 생업을 신경을 못 쓰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게 이 삼성전자 백혈병 직업병이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야만이 겨우겨우 직업병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이게 진짜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작업장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정보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그리고 내부가 건강하려면, 그러니까 내부의 직원들이 자기 건강권을 지키려면 노조가 필수적이잖아요.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제 철회한다고 했는데 이제 말로만 철회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삼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